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라같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중국의 반도체가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강자로 꼽혔던 중국 국영기업 YMTC가 위기의 갈림길에 선 건데요. YMTC는 삼성과 SK하이닉스보다 적층 기술만큼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수년 내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는 작년에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는 물론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급도 힘든 상태입니다. 대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YMTC가 2년 안에 3D 낸드 시장에서 사양길을 걸을 것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낸드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도 올해 31%에서 2025년 18%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장비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YMTC가 기술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YMTC는 결국 중국산 장비로 첨단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쪽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획을 수정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YMTC가 우당산이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엑스태킹 낸드 플래시를 제조한다며 중국 공급업자들과 협력하는 등 식각 장비를 만드는 베이팡화창에 발주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YMTC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로서 양질의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기에 소용없을 것이란 냉담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빠진 중국 반도체가 결국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요. 급기야 최근 한국 반도체 공장에 사냥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핵심 기술 정보를 노린 중국의 탈취 시도가 부쩍 빈번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을 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두드러진 상황으로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앞서 17일 삼성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지난달 회사 중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엔지니어인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는데 A씨는 일부 자료를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유출한 정보가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여러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이번에도 중국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삼성은 작년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작년엔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한 직원이 핵심 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또 다른 직원도 회사 핵심 정보를 담은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 적발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엔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이용해 장비 설계 도면을 만들어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중국 경쟁업체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로 드러나면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중국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빼돌리는 인력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첨단 기술을 빼내 팔아넘기고 있는 만큼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스파이 행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은밀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 A씨가 삼성, SK하이닉스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서성이며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국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대체로 일정하다며 퇴근 시간에 엔지니어들을 접촉해 기존에 받고 있는 연봉 이상을 제시하고 중국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은밀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이런 인력 빼가기는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기술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의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을 포섭하거나 미국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해 관련 인력을 정식 채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방식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자 중국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한국이 새로운 인재풀 공간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대담해졌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삼성 사옥 앞에서 뻗치기를 해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대놓고 현재 연봉의 3,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하면서 이직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규를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키고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반도체 업계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가짜 명함을 만들어줘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한국도 반도체를 처음으로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등 세계 산업의 15개 국가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별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8개로 가장 많은데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디램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 기술 및 적층 형성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미지 센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패키징의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 조립, 검사 기술 등이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덜란드의 ASML도 중국의 기술 탈취를 적발했을 정도로 사실 현재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2월 노광장비업체 ASML은 중국 법인에서 중국인 직원이 독점 기술 관련 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히는 등 기밀이 탈취당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슈퍼 울로통합니다. 중국에는 지난 2019년 네덜란드 정부 제재로 판매하지 못했지만 전 세대인 DUV 장비는 계속 공급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기술 도둑질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최근 네덜란드도 자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상 자국 기업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도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조차 중국에 털리면서 그 심각성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낸 전직 엔지니어가 연루된 첨단 기술 탈취 사건 5건을 적발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일하던 왕웨이바오는 이듬해 퇴사하면서 훔친 기밀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는데 애플 측은 그가 퇴사 직전 대량의 기밀 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소름 끼치는 건 현재 그가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에서 멀쩡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낼 수 있는 건 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중국 법원도 한통 속이기 때문으로 중국의 황당한 법 체계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단순히 탈취 차원을 벗어나 아예 원천 기술과 특허를 가진 외국 업체들에게 오히려 특허 침해 혐의를 씌우는 등 더더욱 악랄한데요. 실제로 2018년 X선 제조사 ASNE는 중국 기업 뉴크텍이 자신들과 똑 닮은 제품을 내놓자 중국 특허심의기구에 지재권 무효 신청을 했지만 결국엔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법원에서조차 중국의 특허 침해를 공식 허용해주고 있는 건데 하다하다 이제는 법원까지 동원해 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술 도둑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중국의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